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 때 되면 방 빼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빠라람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미스터리 가요쇼. 미스터리 가요쇼. 오늘은 가수 배호씨가 52주기 맞이해서 배호 특집으로 우리 곁을 떠난 배호씨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가요쇼. 미스터리 가요쇼. 오늘은 못 찾겠다 꾀꼬리 바람의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뭐 많습니다. 조용필 씨가 대한민국 가수들이 사랑하는 작사가죠. 김순곤 작사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순곤입니다. 네, 저 김순곤 작사가 팬층이 두껍습니다. 방송 시작도 전에 그래요? 유튜브나 문자창으로 뒤에 보세요. 예. 김순곤 형님 이 시대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모자까지 쓰고 있으니까 진짜 색택지베리 어린 왕자같이 생겼네. 예? 이거 시킨 것 같은데 누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리 가요쇼.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난 지 52주기 맞이한 국민 가수 배호 씨 음악 인생에 대해서 재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52주기 타계했던 날인데 네, 7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8일이고요. 자, 배호 씨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기보다 저희가 가요계에 종사하는 사람치고 배호 씨의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선배님들한테 제가 뭐 직접 뵙고 이러진 못했으니까 많은 얘기를 들어왔죠. 그렇죠. 예. 배호 씨가 뭐 일반 청취자분들이야 어릴 때 좀 들어봤고 예.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했던 가수. 지금 세대들은 이 잘- 정도만 예. 알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배호 씨의 그 인생 역정이 어땠는지 네. 뭐 요절했다 요 정도만 알지. 예. 그분이 근데 이제 이제- 가요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다는 그럼요. 얘기죠. 예, 예. 뭐 특별히 내가 배호 씨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배상태 선생님이나 그 선배님이나 직접 또 그 선배님의 친구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 좀 약간 그 일화 같은 걸 좀 많이 들은 게 있어요. 네. 배상태라는 분이 작곡가시고 돌아가는 그렇죠. 상각지 작곡가시라며요. 예. 그 배상태 씨한테 이야기를 또 많이 들으셨구나. 그분 친구들과 그분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요즘은 지금 연세가 좀 높으셔서 생존에 계시긴 한데 외부 활동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 배상태 작곡가님한테 그런 배호 씨와 관련된 일화를 들었으니까 예. 누구보다도 김순곤 작사께서 잘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겠네요. 예. 자, 잠깐만요. 강억배 노래배달 TV라는 청취자께서 김순곤 선생님 나온다고 그래서 응원 왔어요. 구독하고 듣겠습니다. 허리케인 최일구 파이팅. 아직 선생님들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정말 저희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리님이 김순곤 형님 나오셨네 이랬고요. 홍세화님은 김순곤님 주황 모자에 긴 머리가 멋져요. 예. 야, 갑자기 제가 아까 한 청취자가 저 어린 왕자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어린 왕자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어린 왕자가 한 분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 자 출생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근데 그분이 지금 타계하신 지가 52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의 반세기가 흘렀는데도 저희가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분을 회고하고 음악을 또 듣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출생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이분이 이제 그 광복군 부모님의 그 자손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이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자가 또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배자 국자 민자 배국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뭔가 이 출생부터가 조금 남다르고 뭔가 좀 그 그렇군요. 조짐이 이상했던 그런 출생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배국민 배우 씨 아버지께서는 예. 엘리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머니도 그 당시에 이제 뭐 평안북도에서 신의주 여고. 고등학교까지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렇죠. 엘리트죠. 30년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예, 광복군에 헌신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뭔가 또 남다른 그 태생부터가 어떤 재능 같은 걸 그냥 아예 타고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네. 자, 배우 씨가 그 60년대에 풍미했던 이제 가수고 71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태어나셨네요? 60년생이죠, 저희가. 저 40대로 알고 있었더니.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60년대의 배우 가수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인기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 국민 가수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필 국민 가수. 예. 근데 이제 요즘에 국민 가수라는 호칭을 쓸 때는 지금은 이제 약간 어떤 음악의 장르나 세대별로 많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필도 요즘 뭐 MZ 세대에서는 뭐 실감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게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아, 조용필 그럽니까? 네, 조용필 형님을. 그런데 이 배우 씨는 정말 아이부터 그냥 거의 돌아가시 직전의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리고 정말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작곡가 그 배상태 선배님께서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음반 판매량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팔렸대요? 그 근래 그 그 삼각지 그 음반이 450만 장이 팔렸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예. 그래서 정말 뭐 상상 60년대 말에 네, 그때 400만 장. 그때 저희 뭐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근데 정말 아이에서 뭐 집집마다 그 LP 음반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 그 정도의 판매량이었다고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면요 집에 그 전축도 제대로 없을 때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근데 그 기록이 직접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예, 알겠어요. 자, 이 배우 청취자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군요. 배우 씨 노래 중에 신청곡 좀 있으면 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역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벤자민 리는 저는 88년생 30대 중반 청년인데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최애 가수 배우님의 노래 듣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배우님 특집 방송 들으니 반갑네요. 뭐니 해도 아픈데도 병원에서 나와서 녹음하신 마지막 잎새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감동입니다. 또 8994님. 배우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요. 대표곡은 당연히 돌아가는 삼각지이지요. 영시의 이별, 능금빛 순정, 파란 낙엽, 조용한 이별, 누가 울어 두매산골, 안개 낀 장춘당공원, 울고 싶어, 이루다 셀 수 없지만 마지막 잎새에는 눈시울이 촉촉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배우 특집 방송 첫 곡으로 많은 청취자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배우 씨의 대표곡이죠. 돌아가는 삼각지 듣고 오겠습니다.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나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네, 배호 씨의 대표곡이죠. 돌아가는 삼각지 듣고 왔습니다. 6520님이 또 아버님 생각나요. 아버님의 애창곡. 아버님 보고 싶네요. 휴. 예. 저희 선친도 참 젊으셨을 때 배호 씨, 김승곤 씨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세대들이 배호 씨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 이런 노래 안 부르신 분이 없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뭐 물론이고 전 국민이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그 돌아가는 삼각지가 도대체 어디인가 해서 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꼭 찾아서 한번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김승곤 작사가는 고향이 저 지방인데 그럼요. 저도 삼각지 로타리 본 적 있어요? 그럼요. 그때 정말 저는 봤어요? 저도 정말 찾아가서 봤어요. 국방부 앞에 그 로타리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예. 고가도로 동그란 거. 그건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아 봤구나. 예, 그리고 미안합니다. 예. 어느 날 철거됐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예. 아유 섭섭했어요. 8571님은 이 노래가 돌아가신 아빠가 가끔 부르던 노래인데 이분도 아빠 보고 싶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우리 국민한테 막중한 소명이 있다고 봐.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라는 걸 통해서 그 사회 시대상을 반영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유행했던 노래들이 네. 그 인생의 그 시절의 어떤 배경음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삶에.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자. 요 지금 돌아가는 삼각지의 작곡가가 이 곡을 이제 그 배호 씨에게 드리게 된 데까지도 굉장히 일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배상태 작곡가. 예, 배상태 작곡가가 이 곡을 써서 그 처음에는 다른 가수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빨간 구두 아가씨 부른 남일애 씨. 똑똑똑. 그분도 갔는데 그분도 뭐 지방에서 오래 안 올라오신다 그래서 그다음에 금호동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도 찾아갔다가 안 되고 또 남진 선생도 찾아갔다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안 되니까 곰곰 생각하는데 그 어디서 들어본 좋은 목소리의 가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호 씨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집에 찾아가서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배호 씨의 일생은 거의 뭐 활동한 시기에는 항상 몸이 아파 있었어요. 예. 그 만성적인 신장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뭐 계속 환자 상태였죠. 근데 그때도 노래를 거의 못하는 상태인데 이걸 불러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가 왜 아픈 사람에게 자꾸 노래하라고 그러냐고. 왜 우리 아들 귀찮게 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는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 배상태 작곡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작곡가가 뭐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 돌아가는 삼각지 가수 후보군 중에 남진 씨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그 작곡가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렇군요. 뭐 확실한 얘기죠. 자, 기자한테 인터뷰 들은 이야기보다도 더 확실한 얘기죠. 예. 그 노랫말이 이거 아닙니까? 삼각지 로타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그러니까 이 노랫말 보면요. 연인하고 헤어졌어. 네. 삼각지 로타리에 와가지고 지금 나 울고 돌아간다. 에?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왜 삼각지까지 가서 울고 갔을까? 그 삼각지라는 데가 네. 그 도로 구조가 그 여러 갈래 길을 위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예. 로타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동그란 고가도로인데 예, 그래서 네 군데 방향으로 진출 램프가 있었죠. 이태원 쪽으로도 나가고 그랬죠. 뭐 한강 쪽으로 가고 서울역 가고 뭐 이렇게 용산 쪽 가고 그렇게 다 갈라지잖아요. 근데 예. 뭔가 그 갈림길 같은 헤어지기 좋은 길 같은 다시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그 혹시 뭐 삼각관계에 빠져서 삼각지 로타리 갔거나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자, 이제 배호 씨의 이제 출생도 얘기 들었고 삼각지 로타리 노래도 돌아가는 삼각지 로타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박복군에 있다가 이제 배호 씨가 42년생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45년에 우리 해방을 맞았는데 45년 해방과 함께 아버지 손 붙잡고 배호 씨가 이제 서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이제 그 이렇게 뭐 국민학교까지 졸업을 했대요. 적산가옥에 살면서 이제 그 생활은 늘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왜 부산으로 갔어요? 그것 또한 생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서 유튜브에 보기로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배국민 씨라 그랬잖아요. 예. 이분이 독립군이었는데 예. 독립투사였는데 해방 공간에 다시 서울에 와 보니까 일제 친일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고 예, 너무 독립군이 차지할 맞아요.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화병이 나가지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예. 그 영향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 시대를 환멸을 느끼고 이제 돌아가신 건 부산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15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배호 씨도 학교를 그만두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뭐 일터에 뛰어들어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중학교 중퇴가 학력으로 봐야 예,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다가 어떻게 가수가 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 어머니께서 이제 그 외삼촌들, 외숙부들이 두 분이 굉장히 음악 쪽에 이미 종사를 하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넌 음악적인 재능이 어려서부터 있었으니 외삼촌들 찾아가서 음악 공부를 좀 해라. 어차피 학교도 안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약간 강요로 이렇게 막 보냈다고 그래요. 서울로.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외삼촌들 찾아가라. 그 외삼촌들이 아마 MBC KBS의 관현악단의 멤버 연주자로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배우 씨가 상경해가지고 10대 후반에 드럼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15, 16살 때 드럼을 배워서 그러니까 16, 17살 때부터 벌써 악단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우 씨 같은 경우에는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였다고요. 그렇지만 뭐 그 노래 가지고 이 생활은 안 되는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악단이라는 게 뭐 굉장히 수입도 적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하게 된 계기도 드럼을 처음엔 드럼만 쳤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팀의 가수가 빠진 거죠. 그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때우려고 배호 씨가 노래를 했대요. 근데 관객 호응이 너무 좋고 뭐 다 너 저런 목소리가 있나? 노래를 네가 해야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노래까지 하는 드럼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배호 씨의 목소리는 아주 독보적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때 60대 중후반에 우리 국민들이 배호 씨 목소리에 이렇게 반했던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그런 뭐 상황이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호 씨의 그 노래 목소리에 가지는 그 애조띠고 서글픈 목소리가 있거든요. 한 같은 거, 애 끓는 거. 그 한을 우리 국민이 다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되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못 살았고 그 온 국민이 상처투성일 때 그 배호 씨 노래를 들으면 그냥 뭔가 그 카타르시스 응어리진 그 한이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상처난 어떤 국민들의 마음에 반창고 같은 역할을 그래서 공감과 위로를 얻었군요. 특히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배호 씨가 42년생이니까 미국으로 치면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박지원 전 의원이
지금 42년생. 지금 그러니까 82살, 3살쯤 되셨을 지금 텐데. 생전에 계시면 네, 맞습니다. 그죠? 81, 2세 그때 그렇죠. 그 정도죠.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김승건 만세 레전드까지 섭외하는 TBS 허리케인 만세. 예,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까지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자, 그러면 배호 씨 두 번째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울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녀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억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녀가 울어 검은 눈 적시나 배호의 누가 울어. 예, 아주 낯익은 곡이죠. 4429님께서 형님들이 테이프로 들로 산으로 다니며 듣던 배호님 노래네요. 8455님께서 배호 가수의 목소리는 천하 최고입니다. 자, 이제 누가 울어. 자, 이 곡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누가 울어는 이제 몇 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이게 거예요? 1966년도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는 삼각지가 나왔던 해 같은 해에 녹음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같은 레코드판에 들어있나 보죠. 그러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더 먼저 나왔어요. 이 노래가. 근데 지금 보면은 배호 씨가 타계한 지가 7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트곡도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이제 66년 이때부터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해줬던 곡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요 지금 방금 들으신 누가 울어도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녹음만 해놓고 방송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돌아가는 삼각지가 이제 히트를 하면서 이런 노래들이 전부 동시에 역주행 히트를 치는 건 요새 말로. 역주행 뭐 동시에마다 곡마다 다 다시 이제 듣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배호 씨 타계하기 한 4년 전, 네. 그죠? 네. 7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6년, 67년쯤에 발표된 돌아가는 삼각지가 히트를 치면서 누가 그 전에 울어? 녹음됐던 이런 것도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러니까 활동한 기간은 정말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주옥 같은 정말 많은 곡들을 뭐 동시에 다 전 국민이 좋아하게 된 예, 거죠. 마지막 그 3, 4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히트곡들이 다 터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 곡은 이제 작사를 전우 씨라는 분이 했어요. 이 그리고 누가 울어? 예, 예. 작곡가는 나규호 씨라는 분인데 이 전우 씨가 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작사가 중에서 굉장히 이제 탑10 안에 드는 유명한 작사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사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작품에 참여하고 하시다가 매니저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배호 씨의. 그래서 이 배호 씨의 어떤 방송이나 행사에 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전우 씨가 이제 예. 작사가였는데 전우 씨는 굉장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히트곡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비군가. 그 작사를 전우 씨가 하셨습니다. 예비군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어제의 많이 용사들이 다시 묻었다. 어제의 영사들이 다시 그 노래를 예. 전우 작사가가 예, 했는구나. 그럼 다른 뭐 가요도 많이 있지만 또 특이하게 또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유명 작사가나 작곡가들이 나라에서 뭘 의뢰를 해요. 예. 당신들이 뭐 예비군가 만드셔. 당신들이 뭐 어디 무슨 노래 만드셔 하면 또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60년대 대한민국 작사가에 전우 씨가 있다면 21세기의 작사가는 대한민국의 김순곤이다. 예, 뭐 딱 어린 왕자다.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보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5분입니다. TBS 캠페인 늦은 밤 저는 서울 안심이 앱을 켜고 집에 가야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위급한 상황일 땐 휴대폰을 흔들어주면 자동으로 신고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서울 안심이 앱을 켜고 택시를 타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택시 번호와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게 무섭다면 귀가 동행 서비스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심 귀갓길엔 서울 안심이 앱이 딱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 안심이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3시 36분 정보센터입니다.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된 곳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가는데 숭례문 교차로에서 옛 삼성 본관 사이 전차로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반대편 차로를 둘로 나눠서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행진도 시작됐습니다. 행진은 둘로 나눠져서 서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GS 건설 앞까지 또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종로와 안국역을 지나서 현대건설까지 이렇게 각각 이동할 예정이라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이화교 부근 3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도 하고 있고요. 사고 지점 이후로는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차량이 많아서 더딘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강 다리 중에는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데 1차로에서 사고 처리도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미스터리 가요쇼 우리 곁을 떠난 지 52주년 맞이한 국민 가수 배호 씨 음악과 인생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필이 사랑하는 김순곤 작사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리는 말씀 전에 작사가 전우 씨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밖에서 찾아봤는데 전우 씨 프로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께. 경기고등학교에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를 졸업을 했군요. 월간 아리랑 편집장을 네. 문인이셨구나. 네. 예. 박춘석 씨 작곡 밀짚 모자 아가씨 여기에 작사를 했다네요. 그래서 작사가로 데뷔했고 보슬 비 오는 거리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누가 울어 조금 전에 들었던 네. 그다음에 비둘기 집 비둘기처럼 그 네, 다정한 네, 이 네, 노래 맞습니다. 예.
수많은 히트 작품과 이거 나오네. 예비군가. 예. 전후. 굉장한 인기 작사가였어요 그 당시에. 모두 10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는데요. 김승곤 씨는 몇 편까지 했어요 지금? 저도 좀 그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왜 유체에 따라 합법 쓰지 마시고. 아니 제가 정말 기억을 못했는데 네. 어느 다른 그 프로에 나갔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작가들이 조사를 했더니. 예, 1000여 편 된다고. 와 그랬구나. 근데 여기 지금 나규호 씨라는 작곡가분도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네. 이분도 이제 뭐 저기 원래는 MBC 그 M본부 PD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전공을 이분도 뭐 연세대에서 작곡을 전공하셔가지고 작곡을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대학가요제 아시죠 우리? 네. 그거를 이제 했던 감독. 77년부터 했던. 예. 그걸 1, 2, 3회를 이분이 하시고 네. 뭐 10대 가요쇼도 연출하시고 그런 PD였다고 그래요. 근데 나규호 PD를 왜 한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갑자기? 전후 작사가 이야기하고 작곡가 나규호. 조금 전에. 예. 작사 작곡가의 이력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고도 갑자기 왜 그러시나 근데 오늘 미스터리 가요쇼 김승곤 씨하고 처음 해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요사에 정말 모든 일화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첫 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임진모 씨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오늘 이제 71년 11월 7일 어제가 배옷이 52주기 이제 타계한 날인데 이 배우 씨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습니까? 신장염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입원을 뭐 공연이나 이런 걸 하다가 스케줄을 접고 한번 행방불명 된 적도 있었다 그래요. 배우 씨가? 예.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몰래 가서 이 병원에서 입원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시는 거는 거의 병원에서도 좀 약간 이제 힘들다. 네. 그렇게 이제 포기 여기 상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네. 입원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라 그래서 배상태 아까 말씀드린 작곡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배상태 그분 말씀은 집으로 가서 그때까지 숨이 안 끊어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래요. 어머니 다니시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또 이제 어느 뭐 자료에는 택시 안에서 운명하셨다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작곡가가 직접 옆에 계셨다니까 그건 예.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배상태 작곡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요거는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해 들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그때 52년 전에 신장염이지만 지금 의학으로 치면은 나을 수 있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장염 정도야. 그때도 치료가 가능했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게 그 스케줄을 놓치지 않고 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소화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 소견으로는 그때 그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그 어떤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과로를 했구나. 예, 그래서 무리하게 모든 스케줄을 다 그냥 가서 정말 노래가 안 되면 뭐 휠체어에 앉아서 한 적도 있고 뭐 업혀서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무대에 올라가서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우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신문 기사에 보면은 매니저가 너무 혹사를 시켰다. 돈 벌라고. 그 전우 씨가 예. 그래서 이제 한때 자기가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혹사를 시키냐.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 가수가 나는 그러니까 매니저가 말려도 나는 꼭 공연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전우 씨 아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 같은 차에 동승해서 다닐 때 그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자, 이제 배우 씨의 그 또 대표곡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다 함께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성 거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안개 낀 장춘단공원 세 번째 노래로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상태 작곡가 노래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병상에서 녹음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픈 상태에서 녹음이 됐다. 예, 뭐 병원에 누워서 녹음한 건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거의 병마에 시달리면서 이 지금 배우라는 가수의 그 인생이 굉장한 그 사랑도 받고 영광도 있었지만 예. 늘 아파 있었어요 몸이. 그래서 이때 녹음할 때도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냥 또 녹음날 가서 연습 몇 번 해서 뭐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작곡가 얘기로는 굉장히 배우 씨가 노래할 때 작곡가가 원하는 그 숨 쉬는 자리 이런 걸 못 지킨다 그래요. 왜냐하면 숨이 차니까 노래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걸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배우 씨만의 그 특이한 그 창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더 구슬퍼지고 그게 더 그 좀 아픈 듯한 목소리가 더 호소력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최근에 그 김현식 씨 같은 비슷한 그렇죠. 서지에 예. 녹음을 하셨군요. 예. 예. 자 안개 낀 장춘단공원 들으시다가 8455님께서 이 늦은 가을에 배호, 차중락, 김종호 가수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차중락 씨하고 배호 씨는 어떤 관계였어요? 배호 씨하고 차중락 씨는 나이가 같아요. 두 분이. 근데 42년생이시고. 예, 차중락 씨는 안타깝게도 배호 씨보다 더 빨리 요절하셨습니다. 그래요?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배호 씨가 29인데 차중락 씨는 예. 3년보다 더 빨리 가셨고. 그분도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목소리도 약간 이제 공통점도 좀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약간 라이벌 관계를 한때 잠깐 가졌어요. 그래서 배호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차중락 씨도 또 항상 그랬군요.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래들이 배호 씨 20대 중반 후반에 이제 녹음이 된 건데 예. 지금으로 들으면 40대 50대 아저씨 목소리 아닙니까? 그때 대다수의 이제 그 우리 가요의 어떤 창법이라고 그럴까 그래 이런 묵직하고 이런 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향을 받은 이제 뭐 남진이라든가 나훈아 씨도 초창기에는
배오시 창법을 따라서 했다고 아니 그래요. 나훈아 씨 기사가 있더라고. 예. 배우를 존경했다고. 예. 예. 원명철님께서 눈물 나요. 배우 씨 일대기 듣고 노래 들으니까 나는 57년생으로 중학교 때 배우 씨가 요절했지요. 지금도 18번 애창곡이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한 곡이 남았는데 예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안녕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 예. 예. 자 마지막 잎새 마지막 곡으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예. 여건상 그래서 자 마지막 잎새 많은 분들이 또 신청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이 담긴 노래인지 좀. 이 곡 또한 그 배상태 작곡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정말로 이 곡은 거의 그 세브란스 병원 전에 그 마지막 입원해 있을 당시에 그때 병원에서 또 나와서 잠깐 녹음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영시의 이별하고 이 마지막 잎새하고 또 한 뭐 세 곡인가를 녹음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작곡가가 물어봤대요. 이런 노래 괜찮냐고. 그러니까 배우 씨가 좋다고 하겠다고. 괜찮냐고 하는 거는 배우 씨 건강 상태가 이제 노래 견줘서 가수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걸로 이 노래가 가지는 의미가 가수에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알고서도 대답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잎새가 우리 외국 그 단편 소설 있죠. 그 오웰리. 예. 그 마지막 그 누워 있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데 친구인가가 폭풍우를 무릅쓰고 예. 잎새를 하나 그려놨다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 친구는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도 환자는 살아났고 뭐 이런. 이 노래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잎새를 놓치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별의 노래인데 어찌됐든 이 노래가 이제 그 유작이 된 거죠. 네, 그 노랫말을 지금 김경래 PD가 그때 띄워줬는데 조금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노랫말이 마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작사가가 이 노래 너 녹음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괜찮다. 자, 그 시절 푸르던 잎 어느덧 낙엽 지고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작사가는 어느 분이시라고요?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잠깐만. 정문 씨네. 정문 씨라고. 배상태 작곡. 예. 근데 이제 이 배상태 선생님의 그 작사하신 분들은 그때 많이 달라요. 그 이제 콤비를 이뤄서 계속 하시는 보통 작가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배상태 작곡가는 다양한 작사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랬군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정말 그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가수가 아닌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런 곡을 남겨서 또 우리의 두고두고 가슴 아프게 하는지 그런 마음이 정말 저립니다. 김승곤 씨도 10대 때부터 작사가의 길로 들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선배 작곡 작사가들 또 가수들 대한민국에 진짜 많이들 알고 계시겠네요. 작품을 많이 듣고 많이 이제 또 얘기를 또 많이 듣죠. 자, 오늘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52주년 맞이한 국민 가수 배우 씨 음악 인생 배우 특집 미스터리 가요쇼 국민 작사가 김승곤 씨하고 함께 했는데 자 생방송 첫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자료를 좀 더 충분히 준비해 와서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해오셨고 더군다나 배상태 작곡가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청취자분들한테 전해주니까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은 그런 이야기들 말고도 속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미스터리 가요쇼 좀 매주 수요일 날 하면 안 돼요? 한번 한숨은 쉬지 마시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출연료 같은 건 뭐 기대하지 마시고. 저도 매니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명감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김경래 PD가 아주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 소재가 주제를 좀 잡아달라는데요. 제가 그 전에부터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 그 7080 문화에 그 옛날에 이제 우리 통기타 문화의 그 명동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미사리 시절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음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사리 음악? 예. 어우,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2주기 배우 특집으로 한 미스터리 가요쇼 김승곤 작사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배우 씨 52주기를 맞이해서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들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마지막 입새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